여러분 안녕하세요. 윤교원입니다. 현재 중국의 미디어 업계는 국가급 M&A가 진행 중입니다. 아, 각 지역의 방송국, 신문사, 그리고 뉴스 포털 사이트들이 통폐합되고 또 그로 인해서 어, 하나의 미디어 센터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.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. 2년 전이죠. 2018년 3월 우리가 흔히 양회라고 부르는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 전국인민대표대회 그리고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 두 가지 중요한 정치적 회의를 우리는 양회라고 부릅니다. 2018년 3월달 이 양회를 통해서 중국의 CCTV를 비롯한 중국 최대의 인민 라디오 방송국, 그 다음에 국제 라디오 방송국, 국제 텔레비전 방송국 이 네 개의 기구가 하나의 미디어 통합 기구로 통폐합되는 결정을 했습니다. 어, 그때 당시에 그렇게 발표가 난 이후로 현재까지 인적 자원의 통합, 물적 자원의 통합, 그 다음에 사업의 통합 과정들이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. 물론 각각의 기구의 산하, 그러니까 CCTV 산하의 자회사들이 뭐 수백 개가 넘고 CNR이나 CRI의 그 산하의 자회사들도 수백 개가 넘었죠. 그런데 이러한 중복된 자회사들의 기능을 따로 돈을 듬뿍 주어서 그 독립을 시키거나 아니면 유사한 기능들은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는 과정들이 어,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. 그래서 이 네 개 기구의 통합 법인, 통합 기구의 명칭은 차이나 미디어 그룹, 그러니까 중국말로 표현하면 중앙광보电视 중타이, 그러니까 총타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기구는 중국 중앙정부, 선전부의 직접 지도를 받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. 현재 그 후속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 국가급, 중앙급 미디어 기구들의 통합 이후에 각 성급 단위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앙급에서 4개의 거대 기구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각 성 단위, 직할시, 그 다음에 자치구 단위에서도 각각 통합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. 예를 들면 어, 베이징시의 경우에는 2018년 8월 초에 베이징시에 전체 16개의 구가 있는데 이 구를 하나의 미디어 융합센터로 통합을 했습니다.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을 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 산하에는 뭐 한 20 몇 개의 구가 있고 그 구마다 각 지역의 방송국, 각 지역의 신문사, 각 지역의 웹사이트, 공식 웹사이트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로 다 통합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가장 최근에 이제 이루어진 것이 이제 2019년 9월 말에 흑룡강성 지역에 전체 이제 63개, 이 지역에는 시급 단위도 있고 현급 단위도 있고요. 각 시마다 시 방송국이 있고 현에는 현 방송국이 있고 시에는 시 단위에서 발간되는 신문이 있고 현에는 현 단위에서 발간되는 신문이 있었습니다. 그 다음에 시에는 시 단위의 뉴스를 제공하는 뉴스 포털 사이트가 있고 또 현에는 현 단위의 뉴스 포털 사이트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63개 지역의 신문 방송 그다음에 웹사이트 등이 이제 하나로 다 통합되는 과정이 의결이 되었고
이 과정이 흑룡강성의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흑룡강성에는 먼저 그 흑룡강 텔레비전 방송국이 있고요. 우리가 가끔씩 들었던 흑룡강 위성 채널, 이게 바로 흑룡강 방송국의 산하이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흑룡강 일보사라고 있습니다. 이게 흑룡강 성에서 발견하는 최대 신문사인 거죠. 그 다음에 흑룡강 성을 대표하는 언론 포털 사이트가 있었습니다. 뚱빼이왕이라고 하는 곳인데요. 이 세 개의 기구는 모든 성급 단위, 직할시, 그 다음에 자치구에는 다 이런 형태로 미디어 기구들이 존재했었습니다. 이것이 이제 하나의 기구로 만들어진 것이죠. 이제 그 이름은 뭐냐 하면 흑룡강 미디어 융합센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. 흑룡강 성 내에는 총 63개의 시와 현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이제 만들어졌고 지난 2020년 4월 말경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 세 개의 신문사가 인적, 물적, 사업적 통합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저한테 이제 전달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2019년 9월 달에 의결은 됐지만 실질적인 통합 작업은 현재 진행 중이다. 전 성이 다 그렇습니다. 중국 전역이 다 이와 같은 형태로 현재 M&A가 진행 중이고 사업적 통합, 인적 자원의 통합, 물적 자원의 통합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근데 과연 왜 이렇게 할까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. 예로부터 중국은 신문 방송이 어떤 국민의 알 권리, 여론 이런 것보다는 공산당의 통치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. 최근에는 이제 웹사이트도 이제 추가가 되어서 이 모두가 그 통치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것이죠. 중국에서 신문에 기사를 쓰는 기사를 생성할 수 있는 것은 민간 사업이나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.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은 국영 언론기구에서만 기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. 보통 민간 기업들이 뉴스를 게재하는 것은 이런 국가급 허가를 받은 국영 언론사들이 만들어 놓은 기사를 다시 재배포하는 역할만 그들이 하는 것이죠. 이렇게 한 것은 공산당 통치 체제를 좀 더 강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뉴 미디어들이 많이 발달되면서 그 통치를 위한 일관된 중앙정부의 목소리를 각 지방, 마을, 촌 단위까지 아주 일관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구의 통합이 불가결했다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결국은 통치의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. 또 이걸 이렇게 인해서 각각의 장점과 단점들도 존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현재는 중국 전역이 이렇게 M&A가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오늘은 2018년 3월 양회 이후에 현재까지 중국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디어 기구들의 통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이 통합 작업은 2020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중국 그 정책 계획에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이 통합 작업이 완료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렇게 되면 어떤 모양으로 이 중국의 그 미디어 산업이 또 발달이 될지 그것은 우리가 한번 지켜보아야 할
내용일 것 같습니다. 고맙고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